네,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일단 그 궁금하신 오늘은 문과 사실 좀 문과적인 얘기가 좀 많이 그 할 수밖에 없는 날이긴 한데 혹시 어제 문과생들 같은 경우 되게 그 고3들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혹시 그 고3인 친구들은 혹시 무슨 날인지 아셨죠? 어제 저녁이 좀 연고대 특기자 전형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고나 이제 강남권 일반고 학생들이 영어 특기자 전형을 지원했던 친구들의 연고대 발표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컷이 나오고 뭐 이런 날이어서 문과생들은 여전히 영어 특기자 전형이 매력적인 어떤 그 전형입니다. 지금 예비 고1들 같은 경우 이제 외고를 준비한다거나 강남 일반고 문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연세대학교 이제 언더우드 전형은 굉장히 그 뭐죠? 문과적인 문과 특기자 전형에서도 보면 강남권이라든가 외고에 굉장히 좀 친화적인 그런 전형이 돼서 어제가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갖고 진학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문과와 관련해서 좀 말씀 몇 마디 드리고 영어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서 성재훈 소장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제가 문과생들과 지금 문과생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예전엔 특기자 및 수시 인원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이제 정시가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특기자 인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기자가 연대도 있었고 고대도 있었고 이제 고대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예, 고대도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도 올해를 끝나고 한양대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한양대가 좋았던 거는 한양대하고 영어 특기자 전형은 1단계가 영어 에세이, 2단계 영어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어서 사실은 영어만 잘하는 친구들이면 한양대는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화여대는 여전히 존재하면 이화여대는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숙대도 있었고 외대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특기자 자체가 이제 연세대학교하고는 이화여대로 이제 한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전 외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못해도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6특이라 그러죠. 제가 이렇게 수시 상담하다 보면은 정시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왜냐하면 6개 쓰면 되니까. 뭐 연대고대, 한양대, 뭐 경희대, 이대 뭐 이런 식이었고 6개로 그냥 끝내려는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토플 탭스 점수가 높을 경우에는 일단 특기자 전형에서도 살아남을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외고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문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간 하나의 그 루트가 됐었던 부분인데 2017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특기자 전형을 줄이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면서 특기자 전형을 줄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이제 가면서 대학의 특기자 전형 없애라고 강한 압박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원을 좀 늘리고 고집을 피는 데가 연세대는 이제 오히려 그때 좀 오히려 늘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시에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연세대과는 쫓아가기엔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그게 어떻게 나올지. 왜냐하면 대학은 어쨌건 간에 정부 지원금도 받고 싶어 하지만 우수한 자원을 뽑고 싶어 하는 것이 대학의 속성입니다. 예. 그래서 특기자 전형과 논술 전형은 특목고와 강남 일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었어요. 그게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넣는 부분인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포기하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건 예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그런 특기자 전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목 자사고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외고에 우수한 전형들이 많이 갔고 그래서 일반고보다는 특목 자사고가 낫다, 인원이 낫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좀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은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특기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를 한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대원외고 2학년들 내신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게 내년 고대 특기자가 없다. 예. 올해 이제 대원외고에서 4점대 정도 되면 이제 고대 특기자로 이제 뭐 중간과 정도까지 무난하게 좀 합격을 하는 1단계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대가 이제 그런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는 거죠. 특기자 전형은 외부 서류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서류 3개를 받았습니다. AP라든가 토플 탭스라든가 기타 이제 어떤 수상 실적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완전 없어지는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수학을 잘 해야 된다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시까지 감안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플 탭스로 대학을 가는 것 자체는 상위권 대학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영고는 일체 공인어학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외고를 가니까 아니면 토플 점수, 탭 점수 높으니까 좋은 대학을 간다. 그런 건 이제 그런 시대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질문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다만 이제 토플 탭스는 영어 공부를 한 툴로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의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 어찌됐건 특기자 전형도 많이 줄고 외고를 통해서 가는 길이 특기자는 줄어들어 버리니 이제 강남 일반고 쪽으로 또 많이 몰리죠. 지금 현재는 그 정시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사실은 영어 학습이라든가 거기 선택이라는 부분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외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짜 수학을 못하니까 이제 특기자 전형을 해서 가야겠다.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오히려 이제 정시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수학도 잘하는 친구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플 탭스는 그냥 하나 영어 학습의 툴인 것이지 이 점수로서 뭘 하겠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화여대를 가려면 토플은 117점, 탭스는 예전 990 만점을 한 사람은 900점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대나 이제 동덕여대 이런 데는 1단계에서 공인어학 점수가 이제 커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머님들 대체적으로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눈높이가 일단은 상위권 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과 전략은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기자 가는 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기자로 갈 때는 예전에 대원외고에서 보면 이제 7등급까지 예전에 좀 오래됐지만은 연세대를 갔고 4점 후반 5점대까지 일단 연대를 갔던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그게 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신하고 수능을 다 같이 좀 잘해야 되는 건 상황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토플 탭스는 하나의 어학적 툴로서만 보셔야 점수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점수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중학교 때 이제 어찌됐건 간에 수능을 안정적 1등급을 맞고 고등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좀 요런 건 CD는 어떤 이과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건 요런 상황으로 좀 많이 변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